시설과 안전장치에서 되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야. 관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죠? 혹시 어떤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관성? 급정차 했을 때 어떻게 돼? 급정차하면 뒤로? 앞으로 쏠려요. 보통 급정차하면. 반대로 갑자기 악셀 밟으면 어떻게 돼? 뒤로 쏠려요. 맞아요. 그거 관성에 의한 현상인데, 관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 정의해보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거를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버스가 급정차하면 내가 왜 앞으로 쏠리냐? 버스가 달리고 있었죠. 그 위에 있었던 나도 같이 달리고 있었던 거야. 맞아? 근데 버스가 갑자기 멈췄는데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쏠리는 거고요. 반대로 갑자기 악셀 밟아서 쭉 하고 앞으로 나가면 뒤로 쏠리죠? 버스도 나도 멈춰 있었는데 버스만 앞으로 간 거야. 나는 멈춰 있고 싶으니까 뒤로 쏠리는 거예요. 맞아? 그게 우리가 관성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관성은요, 정지관성이랑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정지관성인 거고 얘가 운동관성인데, 방금 생각하신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갑자기 출발하면 엑셀 밟으면 나가는 거, 이거 정지관성, 그러니까 뒤로 쏠리는 거 정지관성이고요. 급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쏠리는 거, 이게 운동관성인 거야. 운동하려는 성질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정지해 있으려는 걸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유지하는 조건이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으면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날 막지 못하면 그대로 계속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이 없는 평면에 굴리면 공은 그대로 갈 거예요. 맞아? 그런 상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정지해 있던 물체는 정지해 있을 거고 운동하는 건 운동할 거다.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건 누구의 영향을 받냐?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건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그 성질이 누가 크냐? 구슬이 클까? 볼링공이 클까? 볼링공이 클 것 같아요. 왜? 질량이 더 커서 뭔가 더 무겁잖아. 그치? 맞아요. 실제로 관성은 질량의 영향을 받아요.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의 영향을 받을 거야. 어렵지 않죠? 당연해 보여요.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는 건 얘가 움직이고 있는 그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야. 구슬이랑 볼링공 중에 구슬은 내가 손가락으로 쳐도 반대편으로 굴러갈 건데 볼링공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자, 요게 관성에 대한 이야기야. 관성 일단 요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으로 운동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운동량은 무슨 얘기냐? 관성은 굴러가던 구슬이랑 볼링공을 내가 손가락으로 움직이려는 건데, 운동량은 그 운동하는 물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거야. 무슨 뜻이냐? 구슬은 구슬인데 되게 빠르게, 총알처럼 빠르게 나가. 그럼 그거 엄청 위험하겠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큰 거야. 내가 손으로 굴린 볼링공이랑 총알처럼 빠른 구슬이랑 누가 더 위험해요? 구슬이 좀 더 위험해 보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질량뿐만 아니라 이 속도에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이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빠른 구슬이랑 느린 볼링공이랑 비교하면 빠른 구슬이 좀 더 위협적이어 보이긴 하는데, 총알만큼 빠른 구슬이라면, 총알만큼 빠른 볼링공이랑 구슬이랑 두 개 비교하면 볼링공이 훨씬 위험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질량에도 영향받을 거고요, 속도에도 영향받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이랑 속도를 곱해서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기 어렵다라는 관성의 성질이 있었는데, 질량, 속도까지 더해져서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뭐냐? 질량의 단위가 뭐야?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죠. 속도의 단위는요? 우리 미터 퍼 세크 주로 이용해 주실 거예요. 처음 배울 땐. 자, 미터 퍼 세크. 제일 기본적인 속도의
단위가 뭐니? 라고 하면 미터/세크로 일단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요, 얘랑 곱해서 나타내주면 이거야.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크 이렇게 나타내 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큰 거야. 이렇게 내가 느리게 굴린 볼링공이랑 총알만큼 빠르게 던진 볼링공이랑, 그쵸? 속도의 크기가 클수록 운동량의 크기가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크기가 크다. 구슬이랑 볼링공이랑 둘 다 총알만큼 빨리 던지면 볼링공이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운동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운동량도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 얘는 물체가 받은 힘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야. 물체가 힘을 받아, 오케이?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하고 있는 물체 그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충격량은요, 내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힘을 받은 거야. 그 힘을 나타내는 거야. 다른 사람이 와 친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힘의 효과를 나타낸 거니까 힘이 있을 건데, 같은 힘을 받아도요, 내가 그냥 1초? 한 0.1초 동안 힘을 살짝 받은 거랑 한 10초 동안 그 힘을 계속 받은 거랑 언제 더 큰 충격을 받을까? 그쵸? 맞아요? 같은 힘을 받아도요, 받은 시간에 의해서 그 충격량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우리 충격량 구할 때는요, 힘이랑 시간이랑 곱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의 단위는 뭘까? F는 뉴턴이에요. F는 힘을 나타내는 알파벳이고요. 뉴턴. 이게 힘의 단위야.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그거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 알파벳 문자인 거고요. 세크요. 초. 맞아요? 그래서 단위는 뉴턴초라고 구해주실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힘을 받으면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져요. 시간이 같으면 힘을 크게 받을수록 충격량이 커질 거고요.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그래프 나와 있는데 힘, 시간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시간축이 그래프랑 시간축이랑 만드는 요 넓이 있지? 요 넓이. 시간 곱하기 힘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넓이 있죠? 그러면 시간 곱하기 힘은 얼마야? 충격량이야. 그래서 요 넓이랑 충격량이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이렇게 넓이 구할 수 있고요. 일정하지 않을 때도 이 넓이랑 충격량이랑 같다라고 구해주실 수 있어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관성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영향받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뭐 곱해준다? 속도, 질량과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은 뭐랑 곱한 거다? 힘이랑 시간을 곱한 거예요. 물체가 받은 그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힘은 시간의 그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그쵸? 충격량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힘, 시간 그래프 있어요. 이 넓이는 뭐랑 같다? 두 개 곱해준 충격량이랑 같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뒤에 마저 할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자,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었고요. 충격량은요, 물체가 받은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였어. 자, 그러면 운동하던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그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량이 바뀔 거야. 무슨 뜻이냐? 그 굴러가고 있던 공을 내가 발로 차서 힘을 더 줬어. 충격을 가해줬어. 그럼 어떻게 돼? 속력이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얘들아, 정신 있는 걸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뭔가 지나가고 있던 물체를 내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딱 주면 속력이 빨라질 거야.
속도가 빨라졌으면 질량은 그대로니까 속도가 빨라졌으면 운동량이 변화하는 거죠. 네. 맞아요? 내가 충격을 주면 운동량이 변한 거야. 네. 자, 그래서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같아요. 내가 준 그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바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 물체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었어요. 이 물체가 원래 V0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럼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도 mv0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 자,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 충격을 받았더니 운동량이 얼마가 되었어? 질량은 똑같이 m인데 속도가 뭐가 됐어요? v가 되었죠. 맞아요? 자, 그리고 충격은 얼마나 줬느냐? 힘은 F만큼 줬고요. 델타 T라는 시간만큼 줬어요. 자, 우리 이제 앞에 이렇게 앞에 세모 있으면 델타라고 부를 거고요. 이 델타가 의미하는 건 그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초에서 5초 동안 힘을 줬으면, 그러니까 0부터 3초까지는 힘을 안 줬고요.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3부터 5초까지는 힘을 줬으면 델타 T는 2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델타 V라고 하면 원래 V0라는 속력이었는데 V라는 속력이 됐지. 원래 7m/s였는데 10m/s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델타 V는 얼마라고 하면 되는 거야? 3m/s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델타는 요 뜻이야. 둘의 차이, 변화량.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힘을 F만큼 주고 델타 T만큼 힘을 줬으니까 충격량이 요건 거죠. 그래서 요 충격량이랑 질량 요거 처음에 운동량 요거였는데 나중에 운동량이 MV가 되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시면 운동량의 변화량 나오겠죠. 맞아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 써있는 것처럼 MV 전체에 델타 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얘들아 질량 바뀌어 안 바뀌어? 질량 안 바뀌죠. M은 그대로고 델타 V로 써주셔도 돼요. 다 맞는 말이야. 요거 델타 쓰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되셨을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을까요?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자, 운동량의 단위가 뭐야? 뭐 곱하기 뭐였어, 운동량은? 아니야, 운동량이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였어. 킬로그램 미터/s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의 단위는 뭐였어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게 그렇죠, 뉴턴초다. 맞아? 너네 3m랑 10초랑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 단위가 달라. 쟤네 단위 같아요? 뭔가 다르게 생겼는데 얘랑 같다라고 등호를 놔버렸죠. 안 되는 거야. 3초랑 3m는 다른 거잖아. 그치?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면 우리 뉴턴 세크를 좀 풀어볼 건데 뉴턴이라는 게 힘이었지. 힘은 어떻게 구해요? 자, 그러면 맞아. 9.8 곱하기 질량. 그거 중량의 크기 구하는 거였지. 9.8 곱하기 질량으로 중량의 크기 구하면 그거 단위 뉴턴 나타냈어요. 거기에서 9.8이 나타내는 게 사실은 뭐였어?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뭐였어요? 중력 가속도는 뭐분의 뭐였어?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이었으니까 미터/세크 제곱이지? 가속도는 요거 곱하기 뭐다? 가속도래. 힘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라고. 맞아? 여기다가 토를 곱해주시면 이거 세크 제곱분의 미터 요거죠? 날아가네요. 계산하시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크인 거 보여요? 얘랑 같아진 거 보여? 네. 맞아요. 그래서 뉴턴 세크랑 킬로그램 미터/세크랑 요거 두 개는 사실 같은 의미를 같은 값을 나타내는 거야. 같은 물리량을. 그치? 그러니까
같은 물리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끼리 서로 계산이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는 같은 단위를 나타내더라. 정리를 해주면.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 건데 힘 곱하기 시간 델타 T 이게 뭐라고? 세 글자로 무슨 양? 변화 운동량. 아니 세 글자로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에요 이게. 자,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야. 힘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힘의 효과.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뭐랑 같다고? 누구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곱한다? 어떻게 구한다?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하시면 운동량의 변화량 나오겠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괜찮아요? 여기까지 혹시 빨라요? 괜찮아? 빨라? 괜찮아? 자,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랑 같다까지 됐어? 자, 내가 이 식을 조금 바꿔볼 거야. 이거를 M을 옮겨보고요. T를 옮겨볼게요. 옮겼어. 자, 그러면 왼쪽은 놔두고 오른쪽.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거 뭐예요? 중력 가속. 중력 가속도에 중력 빼주면 돼. 그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그 중력에 의한 가속도인 거고 가속도인 거야. 맞아?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하면 가속도거든요. 가속도는 우리 알파벳 스몰 a 써서 나타내요. 자, 그러면 m분의 f는 a니까 우리가 요거 정리해주면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식이 나올 거예요. f는 ma다. 여기서 나오는 식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같다라고 놓고 봤더니 힘이 그럼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까지 구할 수 있어. 됐을까요? 네. 요거는 혹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너무 어렵다 넘어가셔도 괜찮고 재밌다 나 요거 할 수 있겠다 하시면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좋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요로 돌아갈게요. 내용으로.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같다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을 받을 경우 힘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이라고 되어 있어. 자, F는 그대로인데 델타 T가 증가하면 뭐가 커진 거야? 운동량 말고 충격량이 커진 거야. 그쵸? 맞아요. 여기 내가 괄호친 부분은 즉 충격량이 커졌다라는 뜻이야. 충격량이 커질수록 운동량 변화량도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맞아? 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대를 물고 여기다가 지금 면봉 넣어놓은 거예요. 빨대를 물고 여기다가 면봉 넣어놨어요. 그럼 내가 부는 힘은 사실 거의 안 바뀔 거야. 같은 힘으로 불었다고 해볼게. 요 제일 끝쪽에다가 면봉 놔둔 경우랑 안쪽에다가 놔둔 경우랑 누가 더 멀리 나갈 것 같아? 안쪽. 왜 그렇냐라고 하시면요. 받는 힘은 어때?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요 앞쪽에 있으면 힘을 요만큼만 받을 거야. 받는 시간이 짧아. 안쪽에 넣어놓으면 이 동안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어때? 훨씬 길어졌죠? 맞아요. 힘의 크기가 같으면 요 델타 T가 커질수록 운동량 변화량이 커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멀리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속도가 제로였는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밑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러면 이번에 할 얘기는 충격량이라는 거 힘 곱하기 델타 T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충격량이 같을 거야. 충격량이 같을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충격량이 같다면 힘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충격량은 똑같이 10이라고 해볼게. 자, 그런데 위쪽은
힘을 5초 동안 받았고요. 아래쪽은 힘을 2초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 위쪽은 힘은 얼마나 받은 거야? 2N만큼 받게 되는 거고요. 충격량은 똑같이 10이야. 그치? 그러면 아래쪽은 힘을 얼마나 받게 되는 거야? 5N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달라졌더니 받는 힘이 달라진 거 보여요? 일단 이렇게 식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봅시다. 예시로 바로 볼게요. 내가 계란을 떨어뜨릴 거야. 바닥에다가 계란을 떨어뜨릴 때랑 쿠션 놓고요. 쿠션에다가 계란을 떨어뜨릴 때랑 두 개를 생각해 볼게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같은 높이에 떨어뜨렸으면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어떨까, 둘이? 같아요.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의 속도는 둘이 똑같이 얼마예요? 0이에요. 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얘가 V면 얘도 V라고. 근데 떨어지면 속도가 없어지지. 0이지. 그치?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친구는 바닥에다 떨궜으니까 계란이 어떻게 돼? 계란이 깨질 거야. 맞아? 자, 근데 오른쪽은 쿠션이나 베개에다 떨어뜨렸어요. 계란 깨져요? 안 깨진다는 거야. 얘들아, 질량은 당연히 안 바뀔 거고 속도가 V에서 0이 돼. 속도가 V에서 0이 돼. 그러면 양쪽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떤 거야?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건 충격량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근데 충격량이 같은데 하나는 깨졌고 하나는 안 깨졌네? 맞아요? 분명 같은 충격량을 받았는데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졌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얘는 힘을 바닥에 닿는 순간 짧게 받아요. 근데 쿠션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힘을 길게 받을 거야. 길게 받았더니 얘가 받은 힘 자체는 줄어들어요. 나눠 받을 거라서. 짧게 받았더니 힘 자체를 크게 받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둘의 충격량은 같다는 거예요.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바닥에 떨구면 깨지고 쿠션에 떨구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다른 시간 동안 받은 경우 힘 받은 시간 길수록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진다. 쿠션에 떨어뜨리면 안 깨진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해돼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힘 시간 그래프야. 그치? 이 밑에 넓이가 뭐랑 같다 그랬어? 충격량이라고 했어. 그쵸? A랑 B랑 충격량 자체는 같은데요. 넓이 자체는 같대. 자, 주어졌어. 넓이 자체는 같아. 충격량은 같은데 A랑 B에서 차이 나는 게 뭐예요? 가로 줄 거니까? 시간이 차이. 맞아요. A는 힘을 짧은 시간 동안 받았고요. B는 긴 시간 동안 받은 거야. 넓이가 같잖아.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요. 힘을 더 크게 받아야 돼요. 충격량이 같아야 되니까. B 같은 경우에는 힘을 작게 받아도 돼요. 그래도 충격량 똑같아질 거예요. 맞아요? 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에어백 뭔지 아시죠? 사고 나면 튀어나오는 거. 이런 애들이 왜 안전하게 해주는 거냐? 자동차 자체가 가다가 멈추면 내 속력도 가다가 0이 되는 거라서 에어백이 있으나 없으나 충격량은 똑같아. 충격량은 그대로야. 그런데 에어백이 있으면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얘의 역할은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야. 이게 에어백인 거야. 그 다음에 경기장 모래 같은 것도요. 딱딱한 땅보다 모래는 푹신하게 힘을 오래 받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벨트도. 그 다음에 뽁뽁이도 전부 다 똑같은 얘기야. 시간을 길게 해줘서 힘을 적게 받았더니 안 깨지더라. 덜 다치더라. 요렇게 안전장치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요 이야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 이해됐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 안전장치 되어 있으면 그래서 에어백이나 범퍼 같은 건
위에서 이야기한 거 충격량은 같은데 시간을 길게 해준다는 거지. 그럼 힘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전띠는 더 충격량 아니고요. 안전띠는 왜 하는 거야? 튀어나가지 말라고. 그럼 이거는 어떤 걸 이용한 거예요? 그쵸.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쏠리거나 이런 거 막아주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관성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충격 완화. 그러니까 충격량. 됐죠? 우리가 충격량 자체를 바꿔주는 건 안 되는 거야. 차가 가다가 멈출 거니까. 충격량을 못 바꾸니까 시간을 늘려주자라는 게 이런 충돌 완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개념 체크 볼게요.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질량이랑 뭐랑 곱해줘야 된다? 속도.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 충격. 이게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뭐랑 뭐랑 곱한다? 시간이랑 힘. 그쵸. 시간이랑 힘이랑. 오케이. 자, 물체가 현재의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 두 글자로 관성이라고 한다. 같은 크기의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시간이 길수록 작아. 시간이 길수록 커져야죠. 자, 같은 크기의 힘을 가했을 때 되어 있어. 그러면 길수록 크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았을 때 문장 잘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충돌 시간이 어떤 물체가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져? 긴 거, 짧은 거? 긴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OX 퀴즈 볼게요. 자, 물체의 관성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속력이야, 질량이야? 질량이었죠. 자, 그 다음 질량이 크다랑 관성이 크다. 같은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의 단위 뉴턴초이다. 맞아요. 얘들아, 그 둘이 단위가 풀어서 같은 거라고 해도 충격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뉴턴초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체의 큰 충격량을 가할수록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크다.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 변화량도 커지겠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자동차의 범퍼는 충돌 시간을 짧게 해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장치이다. 충돌 시간을 짧게 하여가 아니죠. 그렇죠.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3m/s에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대요. 운동량의 크기 어떻게 구해? 뭐 곱하기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거죠? 자, 그 다음 힘 시간 그래프 나와 있고요. 0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어떻게 구한댔어? 힘의 크기랑 시간. 곱해주면 결국 30. 민넓이랑 같죠? 그쵸, 맞아요. 30 뉴턴 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가 10인 물체가 있었어. 자, 이걸로 가고 있었는데 충격량을 얼마 가해줬대요? 같은 방향으로 5 뉴턴초 충격량을 가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충격량 가한 후에 운동량의 크기 물어봤어. 15 하시면 돼요. 왜? 요만큼 운동량이 바뀔 거야. 근데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더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충격량 5만큼 가했는데 충돌 시간이 얼마래? 그러면 힘의 크기는 얼마냐고 물어봤어. 5 뉴턴 초는요. 몇 뉴턴 곱하기 0.1 초겠니? 5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다 모심 뉴턴이에요. 맞아? 응. 우리 충격량을 I라고 쓰거든요.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고요. 이 식을 외우는 것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로 푸셔도 괜찮고 같은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충격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랑 충돌 시간이랑 곱해줘야겠지? 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뭐겠어? 10. 얘랑 곱하면 얘 나와야 된다. 그럼 니은에 들어갈 숫자는 뭐겠어? B의 힘의 크기 50. 그 다음 C의 충돌 시간은요? 0.5.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문제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뒤로 좀 넘어가서 146쪽이 아니네, 너네는. 여기 28쪽. 28쪽에 일단 7번 먼저 빨리 풀어볼게요. 숙제? 내가 이거 숙제로 내줬니? 아니요. 조언이 약간 풀은 거 같은데. 오, 숙제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거 운동량이어서 내가 아니면 뭐 오타를 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지금 혹시 안 풀려 있는 사람들은 빨리 풀어보고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다가 운동량의 크기 물어본 거니까 뭐랑 곱해야 돼? 응, 속도랑 질량 곱해주시면 이게 승용차 맞지? 이게 버스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버스가 승용차의 몇 배다? 5배다. 자, 그 다음에 옆에 9번 볼 거야. 당구 막대가 당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 구해볼게요. 뭐부터 구해야 될까? 문제를 읽어봐. 문제에 나온 거 가지고 뭐부터 구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지. 문제를 다 읽으셨으면 사실 9번은 구했을 텐데. 뭐 곱하기 뭐 해야 돼요? 그렇지, 10뉴턴, 뉴턴이에요. 10뉴턴 곱하기 0.1초 하셔서 충격량은 1 나왔을 거야. 요거까지는 됐을까요? 자, 그러면 10번에 이제 충돌한 후에 당구공의 속력 구하래. 우리 질량 알고 있죠? 질량 알고 있고요. 질량 0.2 나와 있고 질량 곱하기 속도 해주시면 운동량 나올 거야. 그 운동량이 뭐랑 같아 지금 여기서? 9번의 답인 충격량이랑 같을 거예요. 정지에 있다가 V라는 속력을 갖게 됐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MV 전체가 될 거야. 원래 운동량이 0이었는데 MV가 됐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1뉴턴 초랑 0.2kg 곱하기 V랑 같다. 그러면 V는 얼마여야 돼? 그렇지. 3번이겠죠, 답은?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잠시만 여기 합시다. 여기 31쪽에 11번 요거 해볼게요.
친구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힘을 같은 방향으로 줬어요? 반대 방향으로 줬어요? 반대 방향으로 준 거예요. 그랬어? 자, 얘들아, 이거 충격량은 얼마 받은 건가요? 충격량? 3이죠. 어떻게 구했어? 요거죠? 맞아요? 요거까지 하신 거 맞아요? 맞아. 밑넓이 가지고 우리 충격량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으로 원래 운동량은 얼마였어? 4였어. 이거에다가 운동량이 일단 질량은 안 바뀔 거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속력이 이걸로 바뀌어서 운동량이 바뀔 거야. 이거랑 얼마랑 같다? 3N 초랑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속력이 1이다. 맞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에 15번 풀어볼 거예요. 자,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예요? 12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저 120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B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 180이었다고. 자, 182였는데 120만큼 같은 방향으로 받은 거니까 더해주시면 300 될 거예요. 전체 운동량이. 맞아? 운동량 300 가지려면요. 질량은 안 바뀔 거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 속도가 바뀌어야 돼. 속도가 얼마가 됐겠어? 5m/s로 바뀔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일단 기억. A가 B로부터 받은 거 120인가 물었어. A가 B로부터 받은 것도 120이어야 돼요. 서로 상호작용할 때는 같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20이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120이잖아. 충격량이 120이니까. 맞죠? 니은 맞아요? 혹시 어디서 바뀐 걸까요? 맞죠 이거? 됐어? 충격량이 120이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도 120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B를 민 후 B의 속력은 얼마다? 5이다. 맞죠? 그래서 요건 다 모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좀 넘어가서 34쪽에 8번. 8번 한번 해볼게요. 자, 8번 문제 풀었을까요? 자, 일단 같은 속력 V로 운동하다가 벽이랑 충돌을 했어. 근데 A랑 B의 차이가 뭐예요? A는 충돌하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운동할 거고 B는 어때? 그대로 정지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A와 B의 질량이 각각 4m이랑 m이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가 벽과 충돌할 때부터 A랑 B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낸 거지? 충격량 나타낸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B는요,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어? MV였어. 처음에 운동량은. 그치? 자, 그런데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야? 0이 됐네요. 맞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MV 되는 거죠. MV는 S랑 같은 거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는요,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어? 4MV였어, 원래는. 맞아? 자, 그런데 돌아 나와서도 속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일단 델타 V라고 해볼게. 운동량의 변화량 4M 델타 V라면 이게 충격량인 OS랑 같아야 되는데 S가 MV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OMV 나와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델타 V는 얼마야? 델타 V는 얼마야? 맞아요? 자, 근데 원래 속도가 V였는데
4분의 5 v만큼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갈 거니까 우리 속도는 방향을 포함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나타내 줬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로 바뀌었을까?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뀌었을 건데 속도는 속력이다 라고 하면 방향 포함 안 해요. 속도의 크기만 이야기해주면 돼서 플러스 4분의 1 v라는 숫자만큼 이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속력은. 맞아?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죠. S는 mv고요.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한 후 A의 운동량의 크기 물었어. 운동량의 크기 얼마야? 4분의 5. 4m 곱하기 4분의 1 v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mv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한 후 A의 속력 4분의 1 v이다. 맞죠? 속력 물었으니까 이 속도 크기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답 3번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의 숙제는 여기 153쪽까지 다 할 거거든요. 저기 앞쪽에 여기 어디니? 27쪽부터 해서 27쪽은 아마 다 풀려 있을 거야, 너네. 안 풀려 있는 거 저기 끝까지 다 풀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 앞에 28쪽 숙제 안 된 데부터 지금 풀면서 혹시 질문 있는 거 질문할게요.